여행 수요가 늘면서 미국의 항공사들이 비행 편수는 늘렸지만 조종사 부족으로 스케줄을 다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휘발유가 급등으로 운행 중에 기름이 바닥나 도로에 갇히는 황당한 사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택 모기지 이자율 급등으로 모기지 신청이 2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모더나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에 2배 가까이 강한 새 백신을 개발해 올가을 대대적인 접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중도파 의원 95명이 물가 잡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백악관과 당 지도부에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올여름 항공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비행편이 갑자기 취소되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항공사들이 조종사 부족으로 항공편을 대거 취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메리칸 항공은 조종사를 구하지 못해 운항하지 못하고 있는 항공기가 100대에 달합니다. 알래스카 항공도 스케줄을 소화해내지 못해 항공편 취소가 불가피하다며 최고 경영자가 직접 사과하고 나섰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팬데믹 이후 오랜만에 특수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항공사들이 인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여행 수요가 늘면서 항공사들이 비행 편수를 공격적으로 늘렸지만 정작 조종사가 없어 스케줄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전 항공권을 미리 구입한 경우라도 항공편이 언제든 취소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오늘 조종사 부족으로 단거리 항공기 100여 대가 지상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올해만 2,000명의 조종사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지만 긴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비행에 바로 투입될 수도 없습니다. 다른 항공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델타와 유나이티드, jet블루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I'm deeply sorry. 알래스카 항공은 지난달 조종사 부족으로 일부 항공편을 취소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Simply put, we had 63 fewer pilots than what we planned for when we built our schedule. 조종사 부족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중소도시를 운항하는 지역 항공사들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던 조종사들마저 대형 항공사에 뺏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종사들은 왜 갑자기 부족해졌을까요? 팬데믹이 닥치자 많은 조종사들이 조기 은퇴를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여행 수요가 이렇게 빨리 돌아올지 몰랐던 항공사들의 늑장 대응 탓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현재 65세인 조종사들의 은퇴 연령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 의회는 조종사들의 은퇴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연방항공국과 국제법규가 문제입니다. 연방항공국과 국제법규가 모두 은퇴 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있어 의회에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유럽과 캐나다 같은 나라로 비행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종사 부족 사태가 해결되려면 최소 1년, 길게는 3년에서 5년까지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에서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휘발유가 급등으로 운전 중에 기름이 바닥나 도로에 갇히는 황당한 사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AAA에 신고된 운행 중 휘발유가 떨어진 운전자들은 4월에만 5만 명을 넘어서 1년 전보다 3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런당 5달러 시대에 돌입한 미국 내 휘발유 값이 연일 최고치로 오르자 미국민들이 갖가지 진풍경과 황당한 공경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8일 현재 갤런당 4달러 96센트로 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6달러 39센트로 치솟아 있으며 워싱턴 DC 5달러 17센트 등 16개 주는 이미 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가파른 유가 급등으로 자동차의 휘발유를 전량 채우지 않는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운행 도중에 기름이 바닥나 도로상에서 갇히는 황당한 사태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AAA에 신고된 운행 도중 휘발유가 떨어진 운전자들은 4월에만 5만 8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32%나 급증한 것으로 AAA는 밝혔습니다. 올 들어 1월과 2월, 3월에 각 4만 8천여 명씩 발생했다가 유가 급등이 시작됐던 4월에 5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상당수 미국 내 운전자들이 휘발유 값이 지나치게 오르는 바람에 자신의 차량에 전량 채우지 않고 다니는 경우가 흔해졌으며 그중에 운전 도중 기름이 동나 차가 멈춰버리는 낭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생의 경우 파티를 마치고 밤늦게 픽업 트럭에 7명이나 함께 타고 이동하던 중 기름이 떨어져 친구들이 모두 차에서 내려 긴 거리를 밀고 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사람이 작은 통에 휘발유를 구해와 차량에 집어넣고 얼만큼 갔으나 또 떨어져 결국은 거액을 내고 토잉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민들의 44%는 휘발유가 급등으로 자신의 차량에 전량이 아니라 부분만 채워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명 중에 6명은 덜 운전한다고 대답했습니다. 10명 중에 3명은 마일리지를 높이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기름이 바닥나 도로상에 갇히는 황당한 사태가 급증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기름 도둑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차들일수록 휘발유 주입구를 밖에서 손으로 쉽게 열 수 있도록 돼 있어 휘발유 도둑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계속 급등하자 모기지 신청이 매주 감소하며 2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5.33%에서 5.4%로 더 올랐으며 재용자는 물론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까지 전주에 비해선 7%, 전년에 비하면 21%나 감소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아직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모기지 이자율의 급등으로 모기지 신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신청은 6월 3일에 끝난 주간에 전주보다 6.5% 또 감소하며 2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모기지 은행연합회가 발표했습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은 한 주간 7%, 1년 전에 비하면 21%나 줄었습니다. 더욱이 재용자를 위한 모기지 신청은 전주에 비해 6% 더 줄었지만 1년 전에 비하면 무려 75%나 급락했습니다. 주택 모기지를 갖고 있는 내 집 소유자들 가운데 현재의 모기지 이자율보다 높아 재융자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융자는 전체 모기지 융자에서 3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신청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모기지 이자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으로 20%를 다운하고 컨포밍 론인 64만 7,200달러까지 융자 받으려 할 경우 5.33%에서 이번 주는 5.40%로 더 올랐습니다. 각종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포인트도 0.51에서 0.60으로 높아졌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현재 1년 만에 2%포인트 이상 올라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가격인 43만 달러짜리 내 집을 살 경우 연간 5,340달러를 더 내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의 급등으로 모기지 신청이 급감하면서 자연스럽게 주택 거래도 냉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아직도 내 집을 사려는 수요보다 팔려는 공급이 부족해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체 주택가격은 최신 통계인 3월에도 1년 전보다 20.6%나 더 올랐습니다. 2월에는 19.8% 오른 바 있어 여전히 두 자릿수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축을 제외하고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주택가격은 4월에 39만 1,200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14.8%나 더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와 기존 바이러스에 동시에 적용되고 2배 가까이 강한 새 백신이 곧 나와 올 가을에 대대적인 접종에 돌입하고 가을과 겨울 재확산에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더나는 오미크론 변이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동시에 적용해 항체 효과가 현재보다 1.75배 강한 새 백신을 개발해 FDA의 승인을 요청하고 올 가을 접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올 가을과 올 겨울에 재확산될 우려가 아직 남아있어 이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건당국과 화이자와 모더나 등 백신 제조사들은 올 가을에 대규모 백신 접종 캠페인을 벌여 겨울철 재확산을 막겠다는 목표로 새 백신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8일 오미크론 변이와 오리지널 바이러스에 동시에 적용되는 양가 백신을 만들어 임상실험한 결과 모든 변이에 항체 효과가 현재 백신보다 1.75배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백신을 접종해 현재보다 1.75배 강한 면역 효과를 본 사람들은 기존의 2번 백신을 맞고 한 번 더 부스터까지 접종한 경우인 것으로 모더나는 밝혔습니다. 모더나의 새 백신은 여러 변이에도 한꺼번에 대응할 수 있고 감염이나 중증 발병, 사망 위험은 근 2배나 강하게 막아준다는 임상실험 결과여서 중요한 진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임상실험 결과 데이터를 앞으로 수주 안에 FDA에 제출하고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도 여러 변이에 동시 대응하는 새 백신을 개발해 비슷한 결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보건당국과 백신 제조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올 가을과 올 겨울에 또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어 그 이전에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 긴급 사용을 승인하고 바로 대량 생산에 들어가 올 가을에는 대대적인 새 백신 접종을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올 가을 근 2배 강력한 새 백신을 대규모로 접종하게 되면 올 겨울의 재확산, 적어도 코로나 공포 재현만큼은 막아낼 것으로 미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를 대량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예산에서 100억 달러를 전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테스트 기기와 보호 장비의 미국 내 생산 등을 위한 예산에서 50억 달러는 새 백신 주문에 사용키로 했습니다. 또 다른 50억 달러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대거 확보해 미 전역에 대량 배포함으로써 정부 시설이나 약국 체인점 등에서 검사 후 치료받는 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도파 뉴 데모크래트 소속 95명은 물가 잡기를 위해 관세 면제, 무역 장벽 일시 유보, 외국 인재 영입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백악관과 당 지도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시절 부과했던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식량난을 초래하고 있는 장벽을 일시 낮추는 동시에 드리머와 외국 인재들을 유입시켜 인력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 만에 물가 급등, 전국 평균 5달러에 육박한 휘발유값 폭등, 연쇄 금리 인상까지 겹쳐 11월 중간선거 참패에 직면한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백악관과 당 지도부를 향해 다급한 SOS를 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 220명 가운데 근 절반에 육박하는 뉴 데모크래트 새 민주연합 소속 95명은 바이든 백악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당 지도부에게 물가 잡기를 위한 인플레이션 행동 방안을 보내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백악관의 행정조치와 연방의회 입법을 통해 인플레이션과의 투쟁에 나서 조속히 물가를 잡자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의 물가 잡기 행동 플랜에서는 첫째, 트럼프 시절 중국 상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거나 면제하자고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지나 레이먼드 상무장관은 이번 주 초 중국산 가운데 가정용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시절 관세 전쟁을 벌이며 중국산 수입품 3천억 달러어치에 평균 19.3%의 높은 관세를 물리고 있고 중국도 이에 맞대응해 미국산에 대해서 21.2%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1년에 수천억 달러씩 막대한 무역 적자를 장기간 기록해왔으나 미국 내 물가를 낮추는 부수 효과도 누린 바 있습니다. 이들은 둘째,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 비축률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거 방출하라고 제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님이 하루 100만 배럴씩 6개월 동안이나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유가 잡기에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8일 현재 전국 평균이 4달러 95센트로 올라가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으며 5달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식량 공급을 제한하거나 곡물 가격을 급등시키는 어떠한 장벽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셋째,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은 불법체로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의 길을 열어주고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확대해 외국 인재들을 더 많이 유입시켜 인력난을 해결하라고 제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이들의 아우성을 수렴해 어떤 행정조치와 입법조치를 통해 강력한 인플레이션과의 투쟁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